페이지죠?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쓰기. 몇 페이지일까? 15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151페이지 단원의 명은 이제 사회에서 다양한 표현을 활용을 해서 글쓰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풍자도 봤었고 역설도 봤었고 반어도 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고요. 이런 다양한 표현을 활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장점들이 있는지를 조금 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서 글쓰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글쓰기 과정까지도 한번 간단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양한 표현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속담이라고 하는 거, 관용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명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속담이랑 명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명언은 조금 더 익숙하겠죠? 명언은 뭐지? 명언은 훌륭한 말. 그냥 훌륭한 말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이 한 훌륭한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사리에 맞는 뭐 훌륭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조금 사람들의 이제 기억하고서 교훈으로 삼는 말이라고 하고요. 요즘 유명한 명언 같은 건 뭐가 있을까? 우리 흐민이 국가대표급 아닙니다. 뭐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손흥정이 이야기했었던 거. 맞아. 맞아. 월클 아닙니다. 였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뭐 명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자는 자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 거 있죠. 뭐 옛날에는 의리도 있었고. 의리 그냥 단어 아니에요? 뭐 명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김보성이라고. 네? 김보성 아시나? 네. 엄청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사람이 맞아, 의리 그런 거 했었던 거. 근데 뭐 우리가 많이 보는 글 속에서 보게 되는 명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언은 많지는 사실 않고 뭐 유명한 거 뭐가 있을까요? 주사위가 불려. 천재는 알아본다.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명언들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인물들이 한 이제 훌륭한 말들을 명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명언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감을 조금 높일 수 있다. 여기에다 하나 표시를 조금 해줄게요. 그래서 속담이랑 관용구랑 명언이랑 무슨 차이지? 라고 좀 느낄 수 있는데 얘네 셋을 조금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속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좀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부터 좀 관습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교훈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속담 뭐가 있을까요? 가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안 넣고 기억자로 고와야 오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속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옛날 사람들이 쓰던 그런 교훈이 담겨있는 말들을 속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대체적으로는 일상적인 상황, 일상 동그라미 칠게요. 일상적인 그런 삶의 교훈들을 비유적으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닭쪽던 개. 뭐였죠? 신세였나? 그거 제일 기억은 안 난다. 그 본모선 하룻강아지 누구? 하룻강아지야. 닭쪽던 개 신세. 라는 말. 종합해도 나도 잘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속담한 지가 오래됐나봐. 뱁새가 황새 따라. 맞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다랑이 찢어진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상의 이제 교훈들을 비유적으로 동물을 사용하거나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할게요. 되게 완결된 문장 형태예요. 완결 동그라미 쳐줍시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제 문장으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숙제. 이거 1페이지만 해. 1페이지만 하면 돼요. 여기만. 자, 그래서 완결된 이제 문장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완결된 문장의 형태,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랑 이제 조금 안내가 되냐면 관용구랑 이제 조금 구별을 할 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속담이 사용되는 곳의 사고방식과 생활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옛날의 삶의 모습이나 사고방식이 담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관용구 한번 볼게요. 자, 이 관용구 같은 경우에도 오랜 시간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쓰이면서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특별한 의미로 쓰이게 된 것들을 관용구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관용구는 구라고 해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입니다. 근데 이 2개 이상의 단어가 원래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어떤 게 있냐면 손이 크다. 의자에 손 그죠? 근데 이 손이 크다는 진짜 손이 크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야? 알겠으면 이거 볼게요. 손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인심이 좋다. 요리할 때 보면은 손이 크다는 거 음식량을 많이 한다던가.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랑 다르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들을 우리가 관용구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의미가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구성하는 단어를 바꾸게 되면은 손이 크다 말고 발이 크다 하면은 원래 의미랑 달라지게 되죠. 이런 특징들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관용구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뭐 있을까? 발이 넓다. 뭐 있어? 인간관계. 이제 인간관계가 넓은 것들을 발이 넓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담, 관용구, 명언 이렇게 3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담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교훈이 담긴 말을 속담이라고 하고요. 어떻다고? 완결된 문장입니다. 관용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 그런 것들을 관용구라고 하고요. 대체적으로 오랜 시간 관습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명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훌륭한 말들을 명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명언을 사용하면 그런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표현을 활용을 해서 글 쓰는 과정을 보게 될 거고요. 이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게 되면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참신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신하다는 게 뭐야?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 신이요? 진짜 신이 신이니까 신식할 때 신자죠. 새로운 신 새로울 신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뭔가 이제 익숙하지 않고 새롭게 표현하는 것들을 참신하게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글이 다채로워집니다. 다채로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그러한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나 이제 표현들을 이런 속담, 관용구 그런 것들로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가지고 조금 간결하고 명료해지는 특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특징들도 있다. 그 특징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요 3가지 구분하는 것, 그리고 요 효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서 자,
자신의 경험이 담긴 글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는 뭐 내용 마련하기입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쓸지를 생각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글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양한 표현 생각해보기. 그래서 어떤 표현들을 새롭게 쓸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이 표현들을 가지고서 글쓰기 단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뭘 쓸지 생각하고 표현 생각하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표현을 이제 쓰면서 글을 쓸 때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 같은 경우에도 밑에 나와 있죠. 내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잘 전달했는지, 그리고 이런 속담, 관용구, 명언을 잘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참신한 표현들을 잘 활용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슬기에게라고 하는 편지글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편지글. 자, 편지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편지글이라고 할까요? 편지 이거 쓴 거라. 편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상에게 안부, 소식, 용무 이런 것들을 보내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 정해진 대상이 있고요.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은 좀 실용적인 글입니다. 실용적인 글이에요. 뭔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실용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친교의 글이에요. 친교라고 하는 건 뭘까? 친구들을 사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와 다리 교예요. 그 교자는 교우 관계할 때 교자긴 할 거야. 아마 그 다리 교자인지는 잘 모르겠어.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 편지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격식, 예절을 갖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 흐름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누구한테 쓰는지 뭐 그런 거 들어가고 인사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순서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슬기에게라고 하는 편지글 한번 읽어볼 거고요. 이 슬기에게라고 하는 편지글에서 이 내용도 당연하게도 중요하겠지만 뭘 보셔야 되냐면 이런 속담, 관용구, 명언을 활용한 부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걔네들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손이 크다 할 때 진짜 손이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씀씀이가 크고 인심이 좋고 이런 걸 손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걔네가 의미하고 있는 말을 잘 알아주셔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봅시다. 자, 슬기에게로 시작합니다. 이게 편지글이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자, 슬기야, 잘 지내니? 뭐예요? 인사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편지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잘 지내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뭘 묻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가 전학 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주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러니까 이 슬기라고 하는 애한테 쓰는 건데 얘가 전학을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아마도 전학 가기 전에 어떤 것 같아?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아. 편지까지 쓰는 걸 보면. 자,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지 않듯이 우리는 하굣길에 늘 떡볶이 가게를 들렀었잖아. 자,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지 않듯이 거기 표시해 봅시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지 않는다. 자, 요거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속담 표현에 해당합니다. 속담이라고 적어주고요. 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지 않는데. 그냥 보면은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참새가 방앗간은 뭐가 있어요? 곡식. 곡식이 있죠. 그러니까 참새는 곡식을 먹어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새는 방앗간을 무조건 들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떡볶이 가게를 자주 들렸다. 떡볶이 가게를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지 않는 것처럼 자주 들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떡볶이 가게를 자주 들렸다. 자, 그 가게 앞을 나 혼자 지날 때마다 참 외가 된 것 같아. 너 없이 나 혼자라 참 외롭거든. 우리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외가 된 것 같아요. 참외도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이 참외라고 하는 건요, 요 세 가지 중에서는 이제 들어가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참신한 표현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참신한 표현이라고 적어주고요. 이 참외는 참 외롭다에서 앞글자를 딴 겁니다. 참 외롭다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참신하게 표현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전학 가기 전에 떡볶이 가게 자주 들렸었는데 같이. 그래서 전학하고 난 후에 내가 혼자 거기를 지날 때마다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그리워 라고 하는 걸 전달하고자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신 부분은 서두 부분입니다. 서두. 그래서 편집글은 이렇게 들어가는 서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 정도로 이어져요. 본문에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드러나겠죠. 자, 같이 봅시다. 자, 솔직히 네가 이사 간다는 말을 처음 했을 때에도, 종례 시간에 마지막 인사를 했을 때에도 나는 네가 전학을 간다는 것이 사실인가 싶었어.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은 거야.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이 없는 어안이 멍고. 그지? 너무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학교 가자는 너의 문자가 오지 않았을 때 어때? 전화를 한 거야. 너와 함께 다닐 수 없다는 게 그제야 실감이 나면서 너무 섭섭하고 속상하더라. 그러니까 전학 간 뒤에 어땠는지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 네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보았어. 반대항 농구대회에서 역전골을 넣었더라. 새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자, 다행 동그라미 칩시다. 자, 원래는 어땠대? 섭섭하고 속상 동그라미 칠게요. 그것도 섭섭하고 속상 위에 있어. 너무 섭섭하고 속상.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변하고 있죠. 처음엔 어때? 실감이 나지 않아. 전학 가기 전에는. 그리고 전학 가니까 섭섭하고 속상해. 그리고 어땠어? 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한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너와 함께 했던 학교 생활이 생각나서 네가 더 그리워지더라. 또 어떻게 돼요? 그리워짐 표시합시다. 복잡한 것 같아. 자, 반 친구들도 모두 너를 그리워해. 큰 목소리로 응원 구호를 외치며 축구를 하던 네가 없으니 반대항 축구 경기도 김 빠진 탄산음료 같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평소의 슬기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어때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막 이제 내가 응원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소리가 없으니까 어때? 너무 텅 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때? 김 빠진 탄산음료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정이 많이 들었어. 그런가 봐. 김 빠진 탄산음료 같다. 자, 김 빠진 탄산음료 이거 뭐 관용구일까? 아니죠. 다 비유법아.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밑에다가 적어줄게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빠진 콜라, 탄산음료 좋아하시나요? 네? 김 빠진 콜라 좋아해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전 좋아해요. 네? 전 김 빠진 거를 더 좋아해요. 그냥 설탕물 아니에요? 설탕물을 좋아했어요. 그렇다니까 저는 설탕에는 물 넣고 탄산이 너무 이제 세게 나갈 수도 있잖아. 어렸을 때는 일부러 밖에 내놓고서
일부러 탄산을 뺏어 먹었어. 자기가 사카린을 물 넣고 저렇게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 지금은 탄산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 그래도 뭐 김 빠진 콜라 먹는 것도 다 좋습니다. 좋아해요. 아직도. 근데 지금은 김 빠진 것보다는 그냥 탄산이 들은 걸 좋아한다. 아무튼 근데 김 빠진 탄산음료는 어때요? 맛없죠? 네. 아 뭔가 빈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진행을 맡았던 네가 없어서일까? 반에서 생일 축하 행사를 해도 예전만큼 재미있지는 않아. 아마도 이 친구가 되게 큰 역할이었나봐. 생일 파티, 그 생일 축하 파티도 진행도 하기도 했대. 인셀. 완전 인싸였나봐. 흥부자라고 불렸던 네가 얼마나 유쾌하고 재미있는 친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흥부자 동그라미 칩시다. 이 흥부자 같은 경우에도 돈이 많아서. 흥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쾌하고 재미있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심이야. 비행기 태우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 알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행기 태우다. 거기도 표현식을 해봅시다. 자, 비행기 태우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세 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이 비행기 태우다의 의미는 진짜 비행기 태우는 거야. 관용구죠. 얘는 원래처럼 비행기를 진짜 태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로 달라진 관용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제 어때요? 띄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냥 칭찬해주고 그냥 칭찬하고 띄워주고 그런 것들을 비행기 태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칭찬을 과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 이 지금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없어서 나 진짜 어때? 진심으로 외롭고 너 정말로 칭찬해 라고 하는 걸 전달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봅시다. 기억나? 이번 봄에 내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한동안 못발을 짚고 다녀야 했잖아. 그때 너는 나의 그림자처럼 늘 내 곁에 있었어. 자, 그림자처럼 거기도 표현시 해볼게요. 자, 그림자처럼 지규. 그지, 완전 지규다. 지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자처럼 내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내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나와 같이 있어준 거야. 되게 착한 친구지. 다리 다쳤는데 계속 옆에서 막 그렇게 해줬으니까. 많이 아꼈나 봐. 자, 이동 수업이 있을 때에는 짐을 들어주고 점심시간에는 식판을 대신 들어줬어. 배려심이 깊어요. 네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나를 돕느라 고생하는 너에게 너무 미안해서 정작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하지만 넌 내 마음을 눈치채고 얼른 나와서 떡볶이나 사라며 크게 웃었잖아. 그런 너를 보면서 나도 너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너무 좀 미안해가지고 고맙다는 말을 했어? 못했어? 못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마음을 또 어때? 이 친구가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크게 웃었다. 그래서 나 너한테 진짜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자, 언제나 곁에서 나를 지켜주던 너에게 못했던 말을 이제야 전해. 정말 고마워. 고맙다 라고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미 부분이에요. 자, 내 소중한 친구야. 네가 전학을 가고 나니 수영장에 같이 다닐 수도 없고 학교 축제 때 함께 공연을 할 수도 없게 되어서 너무너무 슬프대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슬퍼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여름방학에 내가 너희 집에 놀러 가는 것을 엄마가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1시간의 대화가 50통의 편지보다 훨씬 낫다 라는 말도 있듯이 너와 빨리 만나서 얼굴을 보며 수다를 떨고 싶대요. 자, 1시간의 대화가 50통의 편지보다 훨씬 낫다. 거기 표시해봅시다. 그죠. 1시간의 대화가 편지보다 낫대요. 반대겠죠. 편지보다 낫다. 50통의 편지보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언을 활용해 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건 직접 만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커플 같은 경우에는 많이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하듯이 만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자, 얼른 여름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어. 보고 싶다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한 나 너 여름방학에 놀러와. 방학에 너네 집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요 목적에서 이 글을 썼구나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속담, 뭐 참신한 표현, 비유적 표현, 관용구, 명언 이런 것들을 잘 구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2000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요거 편지 쓴 날짜. 그래서 원래 편집글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 쓰고 보내는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들도 간단하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보고요. 뒤에 그 학습 활동까지 이따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